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난 인 뉴욕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관세라든가 외국인 추방 같이 우리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정책들은 많이 좀 보도가 됐고 알고 계실 텐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지만 한국에 좀 보도량이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DEI와 관련된 정책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양한 인종, 성별, 출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기회를 주자, 포용하자라는 그런 정책들을 미국에서 DEI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다양성 정책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오시면 이런 좀 무지개 깃발 같은 게 보인다거나 프라이드는 내 출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자라는 뜻이어서 이런 무지개 깃발이나 프라이드가 써있는 곳을 가시면 이곳에 있는 개인 혹은 기관 뭐 이런 것들은 DEI 정책을 지지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갈등이 보여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건입니다. 버드라이트, 미국의 맥주. 미국에서 한 20년 넘게 1등을 계속 달려온 버드와이저죠. 이게 버드와이저는 정말 이제 미국의 맥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년 전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매년 3월에 대학농구 토너먼트가 벌어져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생각할 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맥주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많이 팔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어떤 이벤트를 열었냐면 2년 전에 트랜스젠더에게 홍보를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트랜스젠더가 9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인데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분장과 옷을 입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버드라이트 많이 먹으라고. 근데 이 광고가 나간 이후에 역풍이 붑니다. 이 버드라이트는 중장년 남성들 그다음에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데 이 주요 고객층에서 이 미국의 맥주를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느냐라는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맥주를 쌓아놓고 기관총을 쏘기도 하고 막 배트로 쳐서 캔을 터트리기도 하고 반발하는 영상들이 줄이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져서 순식간에 25% 이상 판매가 꺾였고요. 20년 넘게 이어오던 1등 자리를 멕시코의 모델로라는 맥주한테 뺏기고 3위로 내려온 다음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상당히 살얼음판 같은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하면서 이걸 물 위로 끌어올린 거죠. DEI 이제 안 된다. 취임사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건 이제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곳에 이제 DEI 관련한 다양성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취임 직후에 워싱턴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능력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뒤에 여성 청소년들을 세워놓고 이 여성 스포츠에 또 트랜스젠더들이 출전을 하게 됐었는데 이걸 금지하는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e will defend the proud tradition of female athletes, and we will not allow men to beat up, injure, and cheat our women and our girls.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온 건지. 미국에서 이 다양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1960년대 초반에 비폭력으로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고요. 뭐 이제 들어보시면 대부분 그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1963년에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해서 지금도 이 사람 태어난 날은 미국에서 공휴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지키는 그런 공휴일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그 운동 이후로 제도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다양성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로 흘러왔습니다. 이걸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보다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디즈니가 이 문제에 상당히 앞서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작품 중에 우리가 모르고 봤지만 그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라따뚜이 2007년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주토피아가 2016년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생쥐가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분의 벽을 넘어서 셰프가 되죠. 그 다음에 주토피아도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경찰관이 될 수 있는데
연약한 토끼가 우여곡절 끝에 경찰관으로 인정받고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주제어가 있죠. 라따뚜이는 Anyone can cook입니다.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뭐 능력만 있다면, 재능만 있다면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가 라따뚜이의 주제어고, 주토피아는 try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 저래서 인종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뭔가 차별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좋지 않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난 60년 동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나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흐름이 그 전에 한 60년 동안 흘러왔던 것보다 너무 빨리 속도가 좀 붙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관 무릎에 목이 눌리면서 질식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이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흑인 인권운동 혹은 소수자 인권운동으로 이게 번지면서 11월에 벌어진 대선까지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는데, 특히나 인종 문제도 그렇지만 성별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미국 여권입니다. 미국 여권인데 그전까지는 미국 여권에 남자와 여자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뭘 만들었냐면 X라는 성별을 만듭니다. 아,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권에 이렇게 X를 찍을 수 있게 해줬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동시에 상당히 많은 미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곳에 가면 이런 비슷한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젠더 뉴트럴. 그러니까 화장실을 터버렸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고 남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를 보시면 한쪽은 치마인데 한쪽은 바지예요. 남녀라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공공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취임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런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문제가 가는데, 왜냐하면 트렌디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고 내가 앞장서서 하면 뭔가 각광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버드라이트도 그러고 그런 홍보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영화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부분에서도 특히 뭐 눈치채셨겠죠. 이거의 앞장선 회사가 역시 디즈니입니다. 흑인 배우를 기용한 인어공주 영화를 만들었고, 이게 다음 달 개봉 예정인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에는 어머니가 콜롬비아계인 중남미계 여성을 또 기용을 해서 내용을 좀 바꿨대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폭설에서 부모님을 잃고 살아남은 공주,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다양성을 기울인 영화들을 디즈니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계에서 더 받아들여져서 작년부터 아카데미 작품상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려면 주연, 주조연 중에 한 명 이상, 그리고 스텝 중 일정 수준 이상, 영화사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 중에 일부가 인종적으로나 성별적으로나 소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지난 한 4년 사이에 흐름이 빨리 바뀌어왔던 거죠. 그런데 화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이미 성향적으로도 차이가 큰 데다가 내가 저것만 아니었으면 재선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걸 이제 뒤엎기 시작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정부기관에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까지 줄인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다양성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이 다양성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없애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 국민들 생각은 그럼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게 2003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의 영역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 DEI 정책을 펼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옳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16%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따로 적진 않았지만 28%는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초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5%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그러니까 옳다는 쪽이 더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급진적으로 내면서 반대가 많은 정책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싫다고 말하는 사람과 대답을 안 했던 사람들이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했던, 내가 입 밖으로 내면 뭔가 뒤처진 사람 같고 뭐 꼰대 같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정책을 펼친 이후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팽팽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DEI 없애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는 타겟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진 게 미네소타 쪽인데 거기에 본사가 있는 미국의 3대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가 빨리 우리도 DEI를 하고 당신들도 동참해라 그랬던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겟이 그 이후에 프라이드 먼스라는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시다시피 무지개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자. 지지하는 행사를 매년 한 달씩 모아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행사를 진행한 이후로 역시 이 회사도 매출이 상당히 꺾였고 주가도 떨어지고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나서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타겟이 지금 누구의 타겟이 됐느냐? 소수자들에게는 보이콧의 타겟이 됐습니다. 내셔널 타겟 보이콧. 미국의 기업들은 워낙 이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여파를 겪더라도 지금은 접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한번 좀 되짚어 보자면 대부분의 개혁은 탑다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거기 따라가는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국민들이 먼저 얘기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사례가 멀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도입이고 좀 가깝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주 5일제 같은 게 되겠습니다. 할 때는 처음에 뭐 반발이 많았어요. 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맞는 거냐, 우리 시점에 이걸 해야 되는 거냐라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작 도입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효과가 있네, 괜찮네라고 받아들여서 지금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너무 앞서서 개혁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개혁을 했다가는 이 개혁이 잘못되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점보다 훨씬 뒤로 간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뒤로 땡기는 걸 찬성하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 조직화된 반대 세력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여론을 쉽게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좀 더 맞게 개혁을 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개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너무 앞서 나가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에서도 이 DEI가 지금 갖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고 있으면 개혁의 어려움, 개혁의 민감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조금 더 신중하고 포괄적인, 좀 더 넓은 논의를 이룬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백도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깐깐남 인 뉴욕, 오늘 DEI 편, 다양성 문제 편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